자, 여러분이 그 솔리드웍스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부품을 만들었고, 자, 요런 부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제작을 할 때 실제 공장에서 어떤 공정들을 사용하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기능이 솔리드웍스에서 사실은 코스팅이라는 기능으로 있어요. 풀다운 메뉴 도구로 가면은 솔리드웍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에 코스팅이라는 기능 요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찾으셨죠? 자, 풀다운 메뉴 도구의 솔리드웍스 응용 프로그램의 코스팅 이렇게 딱 누르면 오른쪽에 코스팅이라는 기능이 눌려지면서 이 코스팅이라는 기능이 하나 살아났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탭에는 왼쪽에 있는 속성 쪽에 뭐 디자인 트리가 나오던 그런 창에 왼쪽에 창에 뜨는 것이 이 가공에 대한 탭으로 역시 열리고요. 이렇게 두 군데가 열렸어요. 먼저 이 위에서부터 얘를 쭉 아래로 하나씩 설정하면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중에는 자, 이렇게 내려보면은 스크롤 맨 밑에서 뭔가 이거 설정을 다 하고 그러면 보고서나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요. 지금은 이게 없어서 아직은 없는데, 자, 다시, 위에서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얘를, 이 축 형상을 내가 만들고자 할 때, 어떤 가공의 방식이 좋을까? 이 방식은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나요? 기계 가공으로 되어 있죠? 기계 가공이죠? 근데 화살표 요거를 눌러보면, 방식에서 화살표 요거를 눌러보면, 뭐도 있다? 주조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3D 인쇄? 3D 프린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가공의 방법들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이 축을 가공하는데 가장 적합할까요? 주조일까요? 기계 가공이 가장 적합해요. 그죠? 자, 그래서 방식에서 기계 가공으로 놔두고요. 템플릿을 요거 눌러보면, 템플릿이라는 항목의 화살표를 눌러보면, 머신 템플릿, 디폴트, 괄호 열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이렇게 된 게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매트릭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머시닝 템플릿, 디폴트, 괄호 열고, 매트릭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미리미리 단위로 봐야 되니까 우리는 매트릭으로 가야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매트릭으로 설정을 해요. 자, 물론 이 템플릿 편집기 시작을 눌러서 얘네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만져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요거는 그냥 놔두고 넘어갑니다. 비용 산정 시작이라는 버튼이 메시지 항목의 비용 산정 항목이라는 부분이 파트가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맨 밑에 거 마저 하고 난 다음에 비용 산정 시작 버튼 누를 거예요. 요거는 마지막에 누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것도 내려가서 보니까 재질이 뭐로 나와 있나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잡혀 있는데 축에다가 알루미늄 합금 쓰면 돈 열나 비싸지죠? 뭐가 적당할까? 강이 무난해요. 그죠? 강이 무난해요. 쇠보다 구리가 더 비싼 것도 아시죠? 그죠? 구리 합금도 아니에요. 강으로 그냥 갈게요. 강.
자, 이름을 보면은 브러쉬 탄소강이 있고 ANSI 304가 있고 ANSI 4340 강경화 요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가공 흔적이 남는 거라 해가지고 브러쉬 탄소강으로 놔둬볼게요. 그리고 이 재질 설정이라는 버튼을 마저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가 브러쉬 탄소강 이렇게 이름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재질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거 누르니까 안에 있는 요거 색깔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 나나요? 살짝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적용된 건데 이 솔리드웍스를 개발한 회사가 어디라고요? 다소 시스템즈. 어느 나라? 프랑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위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재질 비용에 3.11 해놓고 USD라고 이렇게 써놨죠. USD per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미국의 경우는 브러쉬 탄소강이라는 재질이 킬로그램당 3.11달러에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세하고 다르겠죠? 요거를 굳이 편집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놔둘게요. 브러쉬 탄소강의 재질 비용이 3.11달러로 그냥 놔둘게요. 만일에 우리가 이 단위를 무시하고 원 단위로 무시하고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물가 산정에 대해서 물가 지표라고 나라의 통계청에서 맨날 내는 게 있어요. 물가 지표라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 재료에 대한 가격들도 또 찾아볼 수가 있긴 해요. 그럴 때 거기에 나오는 얼마 원으로 얼마 된 거를 숫자만 이렇게 넣어놓고 단위는 나중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USD 3.11달러 이렇게 그냥 놔둘게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뭐 3,500원? 이 정도 될까? 3달러, 3.11달러니까 3,500원이나 뭐 그렇게 뭐 3,300원이나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탁바디라는 항목으로 왔는데 여기서 스탁바디라는 항목에서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유형은 얘를 가공할 때 육면체로 된 소재를 갖다 놓고 가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통으로 된 애를 갖다 놓고 가정하는 게 좋을까요? 원통이 적합하죠. 자, 그래서 원통으로 요거를 바꿔볼게요. 지그류나 그런 거라면은 그냥 육면체 형상에 해당하는 블록이나 그런 게 많이 되겠고, 그냥 판때기라면 평판 요런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원통형의 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탁바디의 유형은 원통면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정말 끝났을까? 밑에 보니까 D하고 L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D는 25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통형으로 생긴 봉을 공장에서 가공하려고 할 때 얘가 제일 지름이 큰 데가 25파이란 말이에요. 25파이짜리 환봉을 사다가 가공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이 25파이는 가공치수, 마무리 치수이고 실제 이거를 사다가 쓰려면은 더 큰 지름을 가지는 이런 원통을 갖다 놓고 가공을 해서 외경을 깎아내고 해서 25파이 남기고 또 그 안에 지름 남기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철강 회사들 사이트에 가보면 환봉의 사이즈들이 제작되는 게 실제 포철이나 그런 철강 회사들에서 환봉을 제작하는
out diameter, 바깥 외경에 대한 값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그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D 플러스에다가 얘를 2mm씩 더한다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으로 2mm씩 더한다. 그러면은 지름으로 이야기하면 4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몇 파이가 되겠어요? 플러스 D에다가 뭡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썼지? 29 요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29 한번 넣어봅니다. 29. 여기서 참 제가 생각 미스를 하나 했네. 아이, 참, 이게 달랐는데. 플러스 되는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플러스 되는 정도인데, 반지름으로 2mm만 플러스 시키자. 요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D 플러스에다가, 4mm, 요거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4가 됐을 때, 요 아웃 디아메타가 바깥 지름이 29파이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렇게는 2mm 더 더 큰 거고, 요렇게 2mm가 더 큰 거예요. 여기까지 지름 본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L 값이 137이고, 그 밑에는 마이너스 L이 있고 플러스 L이 있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값들은 뭐를 이야기를 할까? 환봉을 보통 여러분이 공장에서 나오는 거를 철강 회사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메다 단위로 잘라서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메다 1m 2m, 3m 이런 단위로 파는 거를 사다가 내가 원하는 길이 137이 아니고 137에다가 좌우로 뭐 2mm씩 더한다고 하면은 141 정도의 더 긴 길이로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선반 같은 데다가 요거를 물려가지고 이쪽을 깎아내고 해서 길이를 137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L에도 2를 넣고 플러스 L에도 2를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L을 2 주는 순간 요쪽에 요 값이 2mm가 더 생길 것이고 플러스 L에다가 2mm를 넣는 순간 요쪽에도 2mm가 더 더해졌을 거예요. 화면 이렇게 됐나요? 네. 용준 씨 오케이? 네. 잘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의한 거는 이 스탁 바디에서 이거 정의한 거는 소재 치수를 내가 정의한 셈이에요. 소재 치수는 기억나죠? 가공하기 전 소재의 크기 그거를 지정하는 셈이에요. 문석 씨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이제 또 내려줍시다. 수량이라는 항목이 있죠? 찾았나요? 수량이라는 항목에 보면은 얘가 총 파트 수가 얼마로 기본값이 나와 있나요? 네. 100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137 길이에다가 이렇게 축지름 가지고 키옴들 가지고 이러는 물건을 내가 딱 4개, 5개, 6개 뭐 일정한 수량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수량으로 개수를 바꿔봅시다. 한 뭐 8개, 10개? 10개로 바꿔볼까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제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더 내려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자, 공장 가격이 얼마이다 이런 거가 떠 있어요. 공장 가격이 얼마 떠 있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건들지 않을게요. 이것도 물가지표라는 데 보면은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공임까지는 우리가 일부러 물가지표 가가지고 찾아내는 거는 하지 말고 마크업이나 할인이라는 부분도 예를 들어 대량을 생산하면은 공장에서 할인도 해주겠죠. 아, 레고 좀 쳐줘요. 그러면은 얼마 할인해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가격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요것도 놔두고 자, 이제 이렇게 설정을 쭉 다 했다면 스크롤을 이제 올립니다. 스크롤을 올려서 비용 산정 시작이라는 버튼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눌러줄게요. 찾으셨나요? 네, 눌러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를 눌렀더니 비용 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비용 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실 바뀐 치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공장 가격이 $30로 자동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나요? 네. 그러면은 이 코스팅 항목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예상 비용 요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얼마로 나오나요? 52.81달러. 파트당 요렇게 나와 있죠. 퍼 파트 요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55,000원이나 뭐 요 정도 든다는 이야기네요. 응? 그렇죠. 파트당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 스크롤 제일 밑에 보면은 요런 게 아이콘이 하나 숨어 있을 거예요. 보고서 생성. 이 아이콘 찾으셨어요? 용주 씨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고서 생성이라는 거를 하나 눌러 봅니다. 자, 얘를 어디로 저장할까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 파트 파일이 있던 경로 있죠? 네. 파트 파일이 있던 폴더 거기에 02 축 동력 전달 장치 4번 리포트 1 이렇게 나오죠? 파일명은 이렇게 문서 이름 정의되죠? 그러면 요것으로 게시 버튼을 이제 눌러 볼게요. 게시 버튼을 눌러 볼게요. 뭐 회사 정보나 견적 정보 이런 것도 사실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워드에서 그냥 조절해도 되니까 게시 버튼을 이제 눌러 봅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는 중. 문성씨 보고서 생성 잘 돼요? 용주씨도 에러 안 나고? 진호씨도 오케이? 진희씨도 보고서 잘 만들어져요? 생성하는 중인가 봐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보고서가 생성됐을 뭡니까? 경로로 가 보세요. 자꾸 화면이 왜 이렇게 되니? 이제 화면 전환이 됐다. 워드로 된 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일일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코스팅 보고서라고 맨 위에 첫 페이지 맨 위에 코스팅 보고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자, 얘는 솔리드웍스라는 말을 지우고 동력 전달 장치 공사 해놓고 축 부품 코스팅 보고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타이핑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이렇게 타이핑 하셨으면, 그 밑에는 모델 이름 요거는 2번 축인데, 어느 거? 동력 전달 장치 4번의 축이다. 요렇게 나와 있고, 보고서 날짜 요런 것도 여러분이 편집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제조 방법 기계 가공. 보이죠? 재질은 뭐로 되어 있어요? 브러쉬 탄소광 우리가 정해줬던 거로 그대로 나오죠? 네. 그 다음으로 스탁 중량 가공 시작 전에 잘라 놨던 원통 똥가리 그거의 중량이 0.73이라네요. 그리고 유형은 원통이고 소재 크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장 가격이 여기에서는 이게 기록이 마저 안 들어갔네. 아까 공장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었냐면 3.11 요렇게였죠. 자, 이때 이 공장 가격이라는 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재질에 대해서 공장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숫자를 3.11로 고친 거예요. 요거 고쳤어요. 그리고 원통 크기는 29파이면서 141mm 이렇게 확인이 되고 스탁 중량은 0.73 이렇게 떴고 저랑 혹시 다른 거 요거 쓴 거 말고 다른 사람 없죠? 응? 그럼 뭔가 더 깎은 게 있나 보네 파트 파일에서. 그렇죠. 웍스에서 작업한 이 형상의 어느 거의 치수들이 나랑 약간씩 다른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총 생산량 여기를 봅니다. 이거 10개로 돼 있나요? 이상 없죠? 윤서 씨가 아주 바로 밑이라서 쪄 죽겠나 보구만. 자, 그 다음에 파트당 생산 비용이 52.81 USD 요거 그대로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뭡니까? 템플릿은 이런 템플릿을 썼다. 요거 확인이 되겠고 자, 비용 내역을 보면은 아까 위에서 재질 비용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3.11 여기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재질에 대한 비용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당 만들 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조할 때 또 공임과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50.5달러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을 다 더해야지만이 52.81달러 요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내려서 파트당 예상 시간이라고 써놓는 게 좋을 텐데 비용이라고 써놨네. 파트당 예상 시간, 가공 시간에 해당하는 셈이에요. 부품 하나를 이런 축 부품 하나 요렇게 하나를 가공하는데 시간이 총 얼마 걸린다고 리포트에 나온 셈이에요? 1시간 24분 05초.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생산 준비와 작업은 7분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산 준비가 1시간 17분. 오? 작업은 7분. 이거 좀 이상하죠? 요것을 더 내려가 보면은 이
뭡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3페이지에 해당할 거예요. 페이지 3. 페이지 3. 하단에 보면은 3페이지 이렇게 갔을 때 페이지 3/4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요거를 좀 조절해 놓고 볼게요. 이걸 다 생산 준비로 묶어놔서 그런 것 뿐이에요. 생산 준비 1에 6분 들어가고 그 공정에 3달러 들어가고 생산 준비 작업 2 하는데 또 6분 들어가고 3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총 더해서 42분이 소요되고 25달러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생산 준비 작업 1, 2, 3, 4, 5, 6, 7이 또 나와요. 그죠? 생산 준비를 하는데 로드 언로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드 언로드 생산 준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즉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실제 가공하는 시간인 거고 여기가 소재를 뭡니까? 선반 같은 공작 기기에다가 물렸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거가 다른 거예요. 구분됐어요? 위아래가 구분됐어요? 그러면 로드 언로드는 이야기하겠는데 작업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3페이지 아래 보면은 포켓 작업이 있고 홈 작업이 있고 볼륨 작업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할 때 거친 다듬질로 작업을 한다 그래 놓고 제거된 볼륨 그러니까 XY의 넓이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2차원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Z축이 추가되면은 3차원 공간이 되죠. 그 3차원 형상을 깎아낸 양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적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또 공작하는 도구는 평엔드밀이라는 그런 엔드밀이라는 공구를 쓴다는 이야기고 자 그게 또 아웃 디아메타 회전 2 사실 이거 뭔지 잘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쉽죠. 그죠? 에? 오 영어 잘하는데 오 나보다 잘하네. OD라는 것이 아웃 디아메타 회전 1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리포트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웍스 화면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선삭이라고 해서요. 선형으로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OD 회전 1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요거 화면 보여요? 좌측에 있는 화면 요거 보여요? 요 속성에 보면 컷 회전 1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생산 준비 작업, 밀 작업, 회전 작업 요런 거 다 있죠. 요거를 하나씩 열어서 대조해 볼게요. 제일 먼저 생산 준비에 화살표 눌러서 작업 일정 요렇게 열어가지고 생산 준비 작업 1, 2, 3, 4, 5, 6, 7 요렇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 설치 이거 빼고 난 다음에 설정 로드 앤 언로드 요거도 눌러보면 요렇게 나오죠? 작업별로. 그런데 밀 작업이라는 부분을 보고 회전이라는 작업을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OD 회전 1은 회전 작업 4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OD 작업 회전 1, OD 회전 1, 2.75달러. 이렇게 대조됐나요? 그죠? OD 회전 1이 어디를 하는 건가?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봤어요. 난거 클릭했다. 이렇게 클릭해 봤어요. 그러니까 OD 회전, 아웃 디아메타 회전에서 깎아내는 구간 요게 1번으로 작업 공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아, 쌤, 축 그리기 전에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지. 이런 기능은 사실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슬쩍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웃디아메터 회전 2는 요거죠. 클릭해보면 요거로 표시가 되죠. 얘는 얼마로 가공 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1.93. 자, 그 밑에 워드하고 이제 또 보면은요, 오른쪽 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오른쪽 면을 가공하는 것도 역시 얘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오른쪽 면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 여기 축의 요 우측 끝면 여기 가공하는 거네. 그죠? 요거는 비용이 없죠? 자르는 비용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왼쪽 면도 그런 식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워드 리포트에서 쭉 내려가서 포켓 작업, 그거는 어디 갔더라? 아, 포켓은 3페이지로 다시 가면 포켓 1, 홈 1, 볼륨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것도 역시 이 워드하고 웍스에서 이 속성창에서 나타나는 애들하고 똑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포켓 1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켓 1. 자, 포켓 1 클릭했더니 오른쪽 끝에 있는 여기를 포켓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클릭해 보니까 요거 확인되죠? 그죠? 그런데 포켓을 어떻게 가공하나 나는 궁금해가지고 이 화살표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뭐로 작업을 한다고 말이 설명이 더 나와요? 평엔드밀인데 요거 여기쯤에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생겨서 이 창을 넓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넓게 늘려놓고 보면은 평엔드밀을 몇 파이짜리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파이짜리 엔드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엔드밀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번 이송하면은 이렇게 포켓 가공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 애들은 이렇게 가공하는 거를 포켓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캠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아마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마스터 캠이니 뭐 그런 거 공부할 때 포켓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깜짝이야. 자, 알았어요. 그만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홈 1을 또 눌러보니까 홈 1은 요거죠. 요거도 왼쪽에 있는 이 키홈이 홈 1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평엔드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얘도 몇 파이예요? 5파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볼륨 작업, 볼륨이 뭔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볼륨을 보니까 자, 볼륨을 눌러보니까 이 아래에 원뿔 홈을 우리가 냈던 게 있죠. 요거 무슨 원뿔 홈일까, 윤선씨? 뾰족꽃, 멈춤 스크류. 그게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평엔드밀 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만 봐도 엔드밀 가공하는 거 위주로 많이 설명이 돼 있고, 그죠? 그리고 회전 컷 하는 것들 이런 거 설명이 돼 있고 어떤 가공으로 하겠는지 우리가 이거 검토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볼륨에서 평행선을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그 평평한 게 아니라 이 그 뾰족한 애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거는 좀 오게 티 같아요. 예, 이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그 코스팅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이 속성창에서 각 공정마다 생산 준비 작업 1을 할 때 포켓이 사실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생산 준비 작업이 7개가 쭈루룩 워드 리포트에 쭈루룩 있었죠. 그게 사실 이 생산 준비 작업마다 작업명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산 준비 작업 2에는 홈 내는 거, 생산 준비 작업 3에는 아웃 디아메터, 생산 준비 작업 4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웃 회전, 아웃 디아메터 회전, 외경 가공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하죠. 외경 가공.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면 요렇게 잘라내고 생산 준비 6에서는 왼쪽 면을 또 잘라내고, 그죠? 요런 거를 다 하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생산 준비 7 가서 보면은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원뿔, 왜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되냐. 생산 준비 작업 7 했다가 요 볼륨 1을 눌러보면 여기 원뿔 홈을 내는 것으로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고, 로드 언로드 쪽에는 화살표가 밑에 하위 화살표가 없죠. 그죠? 작업 하나 할 때마다 공구를 달고 빼고 이런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얘에서는 뭐 이 비용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것들은 이제 각자의 구체적인 작업들이 어떤 가공 방법들인지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게 되는 게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종이돈 아이콘이 있죠. 종이돈 아이콘이 요게 눌려져 있을 때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시계 아이콘이 있죠. 시계 아이콘 요거 누르면 타임으로 얘네가 바뀌어요. 각 작업마다 타임으로 바뀌어요.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뭐다? 이렇게 리포트 파일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솔리드웍스 참 잘 만들어졌죠. 이런 거 보면.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하야 저도 잘 안 만졌던 거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 1페이지로 되돌아갔는데요. 리포트에 1페이지로 되돌아갔는데 세 번째 행에다가 여러분 소속과 이름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왕 하는 김에. 뭡니까? 그 3D 더 운용 기반 기계 설계 전문가 양성.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또 요 칸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작성자로 요렇게 하나 쓸 수가 있겠네요. 해보셨어요? 칸을 클릭해서 요렇게 클릭해서 막 타이핑 하시면 돼요. 다 입력하셨나요? 그러면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솔리드웍스에서 코스팅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어떤 가공 방법을 사용할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훑어보는 작업을 쭉 했고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서 보고서 리포트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